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조건문 스위치 구문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if, else if 구문에 대해서 좀 학습을 했는데요. 이 else if 구문의 조건이 복잡해지다 보면 여러분 이제 그 조건에 대한 뭐 순서를 정하거나 뭐 내가 조건을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그런 조건을 봤을 때 굉장히 조금 가독성 면으로도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을 살짝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우리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간결한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구문이 두 번째 조건문 스위치 구문이에요. 먼저 생김새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갈 건데 이쪽에 제가 생김새를 한번 같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스위치라는 문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괄호가 열리고 if문 같은 경우는 이 소괄호 안에 조건이 들어갔죠. 스위치 구문은 뭐 변수나 또는 변수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int a는 1이다 라고 하면은 변수 이 a 같은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스위치 구문은요, 안쪽에 case라는 문장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case, 그 다음에 case, 점점점점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case 뒤에는 지금 a라는 값이 int형이죠. 그러면 이 case 뒤에 들어가게 되는 값의 타입이 마찬가지로 숫자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case 콜론 3. 여기까지 작성이 됐다면 이제 실행이 어떻게 되느냐? a라는 이 값에 따라 알맞은 값을 찾아서 케이스 구문으로 한 번에 이렇게 점프 뛰어 들어가는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아래를 쭉 실행하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a가 2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2였습니다. 그러면 2니까 케이스 2라는 곳으로 이렇게 한 번에 점프 뛰어 들어가고 여기서 끝까지 아래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 케이스는 그럼 2인 경우만 뭐 실행해야 될 그런 문장이 들어갈 텐데 말이죠. 그래서 케이스 구문의 마지막에는 브레이크라는 문장을 적절하게 쓰셔서 이 알맞은 형태만 실행이 되고 빠져나가는 형태로 이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를 만나면 지금 당장 곧바로 케이스 구문을 이렇게 탈출해서 나가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작성됐다면 어떻게 실행될까요? 2를 찾아서 한 번에 케이스 구문으로 들어가고 여기를 실행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만나서 이렇게 탈출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케이스 구문 뒤에는 여러분 브레이크가 꼭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케이스 1, 2, 3 얘네들이 아니어서 실행할 케이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4였어요. 그럼 당연히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겠죠.
자, if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 해당하는 케이스가 없을 때 실행해주고 싶은 문장이 있다면 저희가 default라는 문장을 써서 대신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default. 네, 조금 화면이 작다 보니까 글씨가 좀 엉망인 것 같은데, 자, 대략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 형태인지 아시겠죠? 자, 주의하실 게 어떤 거였어요? 자, 이 해당하는 케이스로 한 번에 찾아 들어가고 그 부분을 실행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만나면 빠져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주의하셔야겠어요. 자, 이쪽 예시가 그 대표적인 스위치 구문의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0부터 4까지의 랜덤 수를 만들고 여기 스위치 구문 안에 num이라는 값을 넣어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케이스가 0인 경우, 1인 경우 이렇게 붙여 써줬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그쵸? 0 또는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곧바로 같은 문장을 실행하게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만나면 이쪽 이렇게 우리가 빠져나오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저희 스위치 구문의 예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클래스로 스위치 example 0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예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꼭 쓰셔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꼭 해보세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if else 구문과 살짝 비슷한 형태로 동작하게 만들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쵸? 자,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봤었던 요 else if 구문을 스위치 구문의 형태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캐너를 하나 생성하셔야겠죠. 자, 스캐너를 하나 받아주시고 임포트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스캔점 우리 next next int 문장으로 똑같이 점수를 이렇게 받아줄게요. 그리고 프린트 문장으로 점수 입력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스위치 구문을 만드실 때는 이게 되게 길다 보니까 아마 힘드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스윗이라고 쓰신 다음에 우리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보시면 자, 이 조금 복잡한 형태의 스위치 구문을 한 번에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실행되는지는 알고 쓰셔야겠죠? 그냥 무작정 만드셔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모르는데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동 완성 기능을 써서 만드신 다음에 자, 아까 저것과 똑같이 만들려면 이 케이스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야겠죠. 자, 복사해가지고 넣어줬습니다. 자,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이 키 값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쵸? 자, 이 해당하는 변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스위치 구문의 소괄호 안에는요, 변수나 변수의 연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값이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자, 여길 그냥 포인트라고 이렇게 넣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케이스가 몇 개가 나올까요? 그쵸, 한 30개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그렇게 작성하신다라고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 조금 간략하게 해본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냐? 포인트 이 변수를 우리 10으로 나눈 몫을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10으로 나누면, 자, 만약에 95점을 10으로 나누면 몇이에요? 그쵸, 몫은 9가 되죠. 그리고 85점을 10으로 나누면 몫은 8이 될 거예요. 자, 이런 형식으로 그냥 포인트라고 작성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조금 더 머리를 써서 이렇게 연산식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뭐 문자열 변수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보세요. 이 연산 결과는 저희 당연히 int형이겠죠. 자, 그럼 이 케이스의 뒤에는요. 자, 똑같이 결과에 대한 타입 int형이니까 숫자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시면 90점대에서는 케이스 9로, 그쵸? 뭐 80점대에서는 케이스 8로, 70점대에서는 케이스 7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A 학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8인 경우에는 B 학점입니다. 그리고 7인 경우에는 C 학점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 그럼 우리 디폴트라는 이 문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저희 F 학점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줄까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자, 뭐 95점을 입력했다. 그러면 자, 케이스 9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만나서 이렇게 빠져나온 형태가 될 거예요. 자,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살짝 지우시고 확인을 해보세요. 네. 자, 여기서 우리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볼까요? 자, if 구문은 스위치 구문 안에도 들어갈 수 있을까?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스 문장 안에 저희가 이제 때로는 뭐 어떤 조건에만 실행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if 문장을 넣으실 수도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작성 한번 해보죠. 자, 저번처럼 우리 95점과 95점을 나눠준다. 그러면 자, 우리 포인트가 똑같이 95점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네, A뿔 학점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뭐 else문을 써가지고 A 학점입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if문은 나중에 보시면 이제 어느 제어문이든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if문 바깥에 뭐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문장 쓰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실행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뭐 98점. 네, 그러면 축하드립니다가 뜨고 만족하니까 이쪽을 실행하고 자, 브레이크를 만나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형태로 확인이 되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 스위치 구문을 여러분 처음에 쓰시기에 굉장히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쓰실 거라면 이렇게 자바의 자동 완성을 통해서 만들어 보시도록 하고 이게 이제 익숙해지시면 아마 자동으로 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당연히 자주 그리고 많이 작성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우리 조건문 스위치 구문에 대해서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